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지원입니다. 오늘 재미난 주식이 있어가지고요. 이거 하나 공유를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리브로라는 주식이 시간에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네,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이 체리브로라는 주식은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주식이죠. 네, 닭고기 관련주이고요. 할인과 같이 닭고기 관련주이긴 한데 시장에서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할인보다는 네, 조금 잡주스럽게 움직임이 좀 있는 주식이고요. 하림은 닭고기 관련주 중에서도 사업 포트폴리오가 매우 다양하게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나름 우량주로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체리브로 갑자기 상한가 간 이유는 말 그대로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이고요. 실적 내용이 되게 흥미롭습니다. 일단 볼게요. 실적 발표 내용을 보게 된다면 매출액이 4천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166억,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114억 이렇게 일단 발표를 했고요. 핵심은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 그렇죠. 이게 2021년 실적이고요. 여기 2022년 실적입니다. 오늘 발표한 게 22년 실적이고 여기 매출액이 늘어났습니다. 한 10%가량 늘어났고 아래 보시면 흑자 전환이 있었습니다. 매출액이 늘어난 이유는 판매 단가 상승 요인이라고 일단 회사 차원에서 발표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게 좀 흥미롭습니다. 왜냐면 위태위태했거든요. 체리브로가 일단 이 매출 추이를 보게 된다면 분명히 매출액은 나쁘지 않아요. 이번에 2022년도 실적 발표한 게 4천억대였잖아요. 그렇죠? 네, 4천억대였고 나쁘지 않습니다. 늘 3천억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던 실적이 4천억대로 껑충 뛰었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 근데 회사가 최근에 돈을 못 벌었어요. 매출이 크면 뭐예요? 돈을 못 버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였었죠.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매출액도 늘어났지만 흑자 전환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핵심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화답을 하면서 갑자기 시간의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분기별 실적을 보시게 되더라도 22년도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36억 정도, 22년도에는 45억 정도, 22년 9월, 그러니까 3분기죠. 3분기에는 적자, 그리고 4분기에 흑자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실적 발표를 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얼추 보더라도 분기별 거의 천억 가까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고 4분기도 천억 정도 였기 때문에 합이 4천억 실적 발표를 했겠죠. 매출액으로는. 그렇죠? 근데 다시 볼까요? 신기한 게 보시면은 순이익이 114억입니다. 네, 순이익이 114억, 영업이익이 166억입니다. 다시 한번 내려볼까요? 영업이익이 166억, 순이익이 114억. 근데 순이익 옆에 보게 되면은 1분기 거 11억, 2분기 거 47억, 3분기 거 마이너스 56억. 어? 거의 쌤쌤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4분기에 얼마를 벌었길래 110억대의 순이익이 나옵니까? 거의 4분기에 100억 이상을 번 겁니다. 조금 이상한 실적 발표죠. 정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업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실적을 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서 4분기에 이제 갑자기 100억을 벌었다. 아까 보셨다시피 이 회사는 연간 순이익도 100억이 잘 안 되던 회사입니다. 늘 적자였었던 회사가 2022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내내 고만고만했거든요. 끼케어 1분기에 11억 벌었고 2분기에 47억 벌었고 3분기에 적자 발표를 하고 있던 체리브로가 갑자기 4분기에 100억을 왜 벌었죠? 네, 라는 의구심이 생기죠. 이 회사는 사실 이미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솔직히 이제 이대로 이 적자 행진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상장 유지가 된다라고도 장담하기 어려운 기업입니다. 네, 체리브로 같은 경우는요. 물론 이제 뭐 자본 잠식 기업이거나 그러진 않지만 일단은 이렇게 어려운 기업이었었고 그 타이밍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뉴스를 하나 볼게요. 자, 체리브로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12월 달에 200억 규모의 한국 원정 지분을 처분합니다. 이제 답이 떨어지죠.
이 회사는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닭고기 기업이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4분기에만 이렇게 실적을 개선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갑자기 4분기에 엄청난 실적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엄청난 흑자전을 해버렸고요. 왜 그랬나라고 살펴보니까 네, 작년 말에 200억 규모의 한국 원종 지분 처분 결정을 했었네요. 해당 공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죠. 자, 보시면은 이제 한국 원종 주식을 처분하기로 했다. 왜? 운전 자금 확보 및 재무 구조 개선 목적. 다시 보자고요. 보시면은 네, 그럴 만했어요. 왜냐면 어 연간 몇백억씩 까먹고 있는데요. 네, 몇백억씩 까먹고 있잖아요. 몇백억씩 까먹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가 지속되게 된다면 체리브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운영 자금이 없어질 여지가 있고 또 하나는 체리브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상장 폐지의 가능성도 생겨버려요. 이미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자본 잠식 들어가게 된다면 네, 상장 폐지 심사까지도 갈 수 있죠. 네, 그런 상황이라서 이 체리브로 같은 경우는 아슬아슬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경영진들은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4분기에 작년 말에 갖고 있던 다른 회사 지분을 처분하면서 현금화 시켰고 그게 이번에 실적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렇게 체리브로가 갑자기 상한가에 들어갔죠. 솔직히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 내용까지 살펴보고 투자를 안 하는 개인 투자자들 많겠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환호성을 지를 만하죠. 왜? 간당간당했는데 일단 안전빵으로 당장은 상장 폐지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요. 네, 그쵸. 그래서 일단은 체리브로는 상한가 간 이유는 납득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체리브로만의 이유로 간 거기 때문에 닭고기 테마로 간 건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돼지열병, ASP라고 그러죠. 닭고기,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이 닭고기나 참치 관련주들이 반사이익을 본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닭고기주로 간 건 아니다. 두 번째,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있죠. 시간 내에서 상한가를 갔거나 시간 내에서 하한가를 갔거나 이런 주식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해당 주식이 얼마나 강한지를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의 시장이라는 건 장이 끝난 뒤잖아요. 정규 장시간 외 끝난 뒤에 10분 동안 주문을 접수받아 갖고 10분 동안 주문 접수한 거를 한 방에 체결을 시킵니다. 우리가 장중에는 실시간으로 어떤 흐름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이 사고 판다 이런 걸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장 끝난 뒤에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지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잔량입니다. 매수 잔량이요. 네, 사람들이 얼마나 광분해서 체리브로를 매수하려고 하는지 잔량이요. 근데 28만 주밖에 안 돼요. 1,000원짜리 28만 주면 절대 많은 게 아니죠. 적은 겁니다. 즉 잔량은 미약합니다. 내용은 너무 좋아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발표인데 실질적으로 본업이 너무 잘 되어서 나온 실적 발표는 아닙니다. 작년 3분기 실적 보니까 그닥 좋지 않았었고요. 4분기에도 그렇게 돈을 못 본 것 같아요. 하지만 주식 처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죠. 어떤 예상이요? 그러면 영업 환경이 좋아져서 진짜로 체립으로 갖고 있는 본업으로 돈을 많이 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2023년도 실적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도 일단은 숙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체리브로는 내일 당연히 이제 오늘 상한가니까 꽤 상승 출발하겠죠.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은 내일 그냥 한 10% 초반대 상승 출발하겠거니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원래 하루 거래량이 적은 주식입니다. 통상 1,000원짜리 주식이면 그래도 못해도 몇십만 주, 하루 일평균 거래량이 몇십만 주 나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22,000주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예상을 넘어서는 갭상승 출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20% 정도의 출발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뒷심이 없을 거예요. 내일 이제 시가 상승해버리면은 차익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은 음봉이 길거나 윗꼬리가 길거나 이렇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죠.
즉 쫓아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체리브로가 실적이 좋다고 해서 진짜 실적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일회성 수익이 반영이 된 거니까 올해 실적은 좋지 않아서 내년에는 또 안 좋은 실적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요.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먹을 게 없다. 네, 라고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난 보유했는데 나는 이 주식을 처분할 타이밍을 보고 있었다. 네, 라고 하신다면은 이참에 처분하신 게 맞겠고, 신규 공략을 난 하겠다. 와, 실적 대박인데? 예, 실적이 좋기 때문에 신규를 하겠다 하신다면은 말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일단 참고를 해주시고요. 참고로 지금 하림 쪽은 흐름 좋습니다. 네, 하림 쪽은 흐름 좋아요. 하림 지금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하림 지주 얘는 더 세고요. 네, 하림 쪽은 이제 흐름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우리 체리브로는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림 쪽은 재무제표를 보게 된다면 상당히 건실합니다. 네, 둘은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닭고기 쪽에 우량주죠, 할인은. 네, 그리고 체리브로는 네, 조금 잡주스러운 면이 있으니까요. 완전히 동일선상이 두기는 어려울 것 같고 체리브로만의 호재가 발생했고 체리브로만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중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괜히 공략에다 물리지 마시고요. 네, 그냥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주식 공부 좀 제대로 하고 싶고 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 링크 있으니까 클릭해서 놀러와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는 매주 화수목 주식 교육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생방송으로요. 채널 구독하셔서 네, 제가 진행하는 생방송도 한번 놀러 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들 하셨고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